지금 당장 간호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의료 붕괴를 수습할 자신 있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대통령실에. 없을 겁니다. 못 막어. 어떻게 막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개 털리게 될 거다. 실리도 탈탈 털리고 명분도 털리고 그렇게 해서 레임덕. 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정말 이제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은 도저히 질 수 없다라고 해서 야당과 보건복지부에 백기투항한 이제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이 어떤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 간호법 통과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현 정권의 레임덕을 시사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시그널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이 간호법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을 정말 백기투항하면서 지금 급하게 통과시키는 이유가 이제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의료 붕괴가 완전하게 일어날 것 같아서 급급해서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료 붕괴의 원인이 보건의료노조가 아니에요. 근데 원인이 아니라 잔챙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곁가지를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곁가지를 해소한다 치자 해도 메인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의료 붕괴는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리도 뺏기고 명분도 뺏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레임덕은 시작되고, 이렇게 탈탈 정말 작전 없이 버티다 보면 정말 어디까지 털릴 수 있는지 정말 탈탈 털리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죠. 거부하다 매달린 여당, 그리고 버티다 받아준 야당, 간호법 벼락치기 타결 수순. 간호법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했다. 21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직역 갈등 확산입니다. 의료계에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등 여러 직역이 있는데, 간호법을 만들어주면 간호사 외에 간호조무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의료 직종도 각각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어요. 그러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 여당이 다급해졌다. 의사에 이어 간호사까지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8월 26일이죠. 피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민주당 안에 다 따르겠다. 복지위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백지수표를 꺼냈다. 정부 여당은 법안 처리를 전방위로 읍소했다. 한덕수 총리는 8월 27일 간호법은 정부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협치의 일환으로 8월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이제 와서는 국무총리가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떠들고 있죠. 지금 그 정도로 급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급한 겁니다. 여당도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김상훈 정책위원장,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이 모두 열려있다.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라고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월 개학 이후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 정부 여당은 속수무책이라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느긋해 보였다. 정부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 복지위 간사 강선 의원.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수권 정당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료 대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해 여당과 공조에 나서는 모양새로 명분을 쌓았다. 이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왜냐? 지금 여당이 완전히 지금 꽁무니 빼기 직전이거든. 이게 진짜 개털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당을 견제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전날 여당이 원포인트 상임위 개최를 제안했더니 언론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가 열자고 했던 사안이라며 신경전을 펼쳤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서로 전날까지 벼랑 끝 전술만 폈다고 지적했다. 결국에는 이게 의대 증원이 일어나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괜찮다 뭉개다가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 여당은 정말 읍소하면서 야당한테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하고, 야당은 다 고개 든 상태에서 들어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보건의료노조랑 면담 딱 하고, 야, 우리가 패를 쥐고 있어라고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득양양하게 이제 판을 가져온 거죠.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기사, 불법 이탈에 손들면 국가를 할 수 있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8월 27일이죠. 국무회의에 저항이 있어도 의료개혁은 완수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6년 의대생 증원을 보류하자는 한동훈 당대표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거절한 직후 나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을 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 의료개혁을 꼬이게 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자, 좋습니다. 대통령 말도 일리가 있겠죠.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을 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어떻게 보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손을 들어버린 거죠. 불법 파업이 되기 전에, 불법 이탈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번에는 간호법을 통과시켜줄게 하고 손을 번쩍 들어버린 겁니다. 본인이 1년 전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면 대통령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거다. 바로 기사 나는 게 8월 27일 정치권과 간호조무협회, 간무협에 따르면 이제 여야는 PA 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이에 간무협, 간호조무사 협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제한 학력 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 반대한다. 90만 간호조무사는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 선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건의료노조 중에 약 70%가 간호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70%가 만약에 간호법을 받고 지금 욕바지가 될 수 없으니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철회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그 와중에 간호조무사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간호사만 편을 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불씨의 여지가 또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간호조무사가 여기서 또 손을 들어, 야, 우리 파업할 거다. 그러면 정부는 또 후퇴해야 돼요. 왜? 지금 당장 의료 붕괴 날 거거든. 그러면 학력 폐지 또 후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임덕이 시작되는데, 뭐 이렇게 한두 번 후퇴했다고 레임덕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나 명분 둘 중에 하나는 챙겨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게임이 돌아간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실리와 명분을 둘 다 탈탈 털리기 시작할 서막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개판, 의료 붕괴의 서막이다. 이게 여당은 정말 지금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어떻게 보면, 보류, 유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 안 주니까 그 의대 증원 디폴트 값을 빼고 다른 거를 어떻게 쓰는지 끌어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일 급한 게 보건의료노조 파업이니까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간호법을 통과시켜서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의료 붕괴를 못 막는다. 지금 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응급실 붕괴죠. 아직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의료 붕괴 나고 있어. 왜? 응급실 전문의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 뛰쳐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2대 목동병원도 지금 이제 쥐지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청도, 충북, 충남, 충북, 그리고 경기권 해서 이제 서울권까지 응급실이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못 막는다는 거야. 결국에는 실리도 못 챙겨. 그리고 명분은 개털렸죠, 지금. 그러니까 점점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의대 증원이라는 게 정말 작전을 잘 짜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무대뽀로 뭉개다 보니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독버섯이 돼버렸고 정말 후퇴만 남았다. 이 영상도 몇 달 전부터 다 올려놨어요. 정부는 계속 후퇴하게 될 거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간호법 통과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선언한 것들 이게 꽤 많죠.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후퇴하는 거고, 이게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정말 레임덕을 유발을 할 거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호법의 실질적인 의료 붕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제가 예전 1년 전쯤의 영상에 간호법의 실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법이 되면, 궁금하신 분 찾아봐도 됩니다. 간호법이 시행이 되면 간호사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시원하게 다 빠져나갈 거다. 왜? 돈 잘 벌고 편한, 리스크 없고 로딩 널널한 대로 다 빠져나가게 될 거다. 지금 그게 먼저 일어났던 게 의사 사회에서 먼저 일어났던 거고, 필수 의료에서 비필수 의료로 쫙 빠져나간 거죠. 의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사만 왜 해? 간호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간호법이 나온 건데, 간호법이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라도 되는데 타이밍이 역시 좋지 않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상급 종합병에서 쫙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가만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뒤를 칠 수 있는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 정말 부도 직전이라 시원하게 인력 구조 조정을 할 거고, 희망퇴직 자금으로 정부가 3년간 구조를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희망퇴직을 하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자리를 간호법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결국에는 뭐 로컬이든 이제 단독 개헌은 아니지만 2차, 이제 3차 의원으로 지금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간호 인력이 쫙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PA 간호사라는 거를 지금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PA 간호사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대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사법적인 민사, 형사 뭐 이런 게 다 딸려 들어갈 거고, 그걸 100% 면제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PA 간호사들도 가만히 통과를 굴려볼 거예요. 에이치 개빡세네. 근데 이제 법까지 소송까지 들어,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쫙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PA 간호조무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음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거고, 간호조무사법까지 또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수순이다. 이렇게 제가 1년 전, 2년 전 영상에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여러 가지 판이 들어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상급병원 구조 조정은 들어가면서 그 간호사들이 다 그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 로컬로 상급병원을 떠나 쫙 빠져나가게 될 거고, 근본적인 문제, 상급 종합병원의 펑션이 쭉 떨어지게 될 거다. 그건 못 막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감정적으로 간호법이 통과가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이런 얘기는 해줘야 돼. 누군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의대 증원, 뭐 의료 개혁, 뭐 간호법 통과 이런 거랑 제 커리어랑 크게 상관이 없어. 대부분 이제 기득권 의사들 입장에서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수술하는, 어떻게 보면 안과 중에서도 필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호법 이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젊은 의사들과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자존심이 이제 긁히니까 정부에서 내가 니네들한테 못 지겠다 해서 이제 간호법, 야당한테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부부를 끓는 거야. 왜냐면 이게 어쨌든 밥그릇 싸움 수준까지 넘어가는데, 자존심이 또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귀는 점점 더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고, 정부가 아무리 돈을 싸가지고 20조를 쓴다, 10조를 쓴다, 돈이 없어. 예, 보험 재정 다 털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의료 붕괴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젊은 전공의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이제 강원 전략을 펼쳐가, 냉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1도 없어. 그냥 끝까지 가자. 근데 문제는 그 임기 중 3년을 못 버틸 가능성이 많다. 의료 붕괴로. 지금 당장 간호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의료 붕괴를 수습할 자신 있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대통령실에. 없을 겁니다. 못 막어. 어떻게 막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개 털리게 될 거다. 실리도 탈탈 털리고 명분도 털리고, 그렇게 해서 레임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간호법을 통과시키다 말든 그건 관심 없고, 의대 증원 하다 말든 이 정도 수위 되면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왜냐? 그냥 시원하게 붕괴가 남은 상황이고, 그냥 아예 끝장을 한번 찍어야 돼. 밑바닥을 한번 찍는 게 낫다. 제 입장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어떤 분은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정말 끝장을 보는 게 낫다. 정말 무대뽀 정책을 펼치면 어디까지 막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국민들도, 한번 뭐 정치인들도, 대통령실도 한번 진짜 쓴맛을 봐야 된다.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다 하는 이유는, 그럼 제가 요걸 양쪽에서 다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현실을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밥그릇 개싸움이다, 진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대로, 진짜 보건의료노조는 뭐 보건의료노조 나름대로 다 밥그릇 싸움이고, 이게 처음에 나왔던, 이 의대 증원이 처음 나왔던 게 2차 병원, 종합병원, 대학, 지방대 다 망하게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엮여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밥그릇 싸움이었다. 의사들만 밥그릇 싸움 하는 게 아니다. 그 와중에 제일 정말 치열하게 지금 막
딜을 하고 막 하는데 여기서 제일 소외되고 피해 받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거 악플다시는 젊은 의사, 뭐 의사들이 다 악플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미래는 의사의 페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능한 의사들에 대한 페이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중이 가장 피해를 볼 거다. 각자 대통령은 대통령 자존심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뭐 야당은 야당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직역별로 자존심 싸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정말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이제 공공의료와 민영화, 양분화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이걸 누군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막연히 의사를 악마라고 싸잡아서 욕하고 그거를 이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이죠. 그 프레임을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6달 때 만지고 있는 정부 대통령실이 현실이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다. 이거를 대중들이 알아야 된다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쨌든 역사가 흘러가겠지만 그 영향은 절대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그 희망하는 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은 판이다. 결국 의료 붕괴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판이다. 수습하고 싶으면 하셔라. 근데 쉽지 않을 거다. 다음에 또 뵙죠.